거기 67에서 70까지는 우리 숙제로 진행하자, 얘들아. 67에서 숙제로 진행하시고, 자, 마지막 단원이죠, 여러분들 시험 범위. 가볼까?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자, 마지막 단원은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먼저, 교통이 편리해지면 일상의 범위가 확대가 된대.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이제 대도시권이라는 거야, 대도시권. 동그라미 칠형. 대도시권. 요거는 아까도 넌지시 언급했던 것 같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동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고, 작년에 GTX가 개통이 됐단 말이야. 그럼 서울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어떻게 됐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지. 지금이야 여러분들 학생이다 보니까 뭐 주말에도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 없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 자, 그러면 금요일까지 뭐 학교에 있고, 자, 토요일날 일요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서울에서 약속을 하고 GTX를 타고 가서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홍대 가서 뭐 또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자,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그만큼 생활권이 확대가 되는 거란다, 얘들아. 오케이? 자, 두 번째, 경제활동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대량 화물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해진대. 그러니까 요즘은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인터넷도 아니고 요즘 모바일 쇼핑이라고 하지? 해외 직구 같은 거 한 번쯤 해봤니? 어? 통관번호가 안 나오나? 부모님 걸로 해도 되잖아, 그거는. 아, 그래? 뭐 테무나 알리 요런 거 있단 말이야. 들어는 봤지, 얘들아? 자, 지금 당장 서준이가 뭔가 필요해가지고 뭐 알리 홈페이지, 테무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 자, 그럼 배송조회를 하다 보면은 뭐 현재 뭐 서준님의 주문하신 제품이 인천에 도착하였습니다. 뭐 통관 검수 중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배송조회가 뜬단 말이야. 자, 이렇게 가능하게 된 배경은 철저하게 뭐다? 뭐가 편리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어? 자, 이런 게 가능해졌죠. 국제금융거래가 활성화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주식 통장 있나? 부모님이 주식 통장 만들어 주셨니? 그래? 그러니까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데가 테슬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서준이가 설날에 세뱃돈을 받고 지우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그러면 부모님이 주식 통장을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외 주식 거래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만큼 활발해진 게 역시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렇고,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을 이제 우리는 다국적 기업 또는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나 봐.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가까운 삼성이 있고 뭐 현대도 있고, 외국에는 뭐가 있냐? 지호야. 뭐 스타벅스도 있고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역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해가시죠? 여가 공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항공기 철도도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직장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밤도깨비 여행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금요일날 퇴근하면은 야간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가. 일본 가서 초밥 먹고 중국 가서 딤섬 먹고, 그리고 밤새 쇼핑하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자, 이런 밤도깨비 여행 같은 게 역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가능하게 되었지. 생태환경의 변화. 발달한 교통통신 수단을 통해서 생태환경에 도움을 준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 진화, 위치 위성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한 멸종 위기 보호, 이런 게 이제 다 가능해진 게 역시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렇단다. 그냥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지금 GI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GIS가 뭐냐면은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은 몇 번 버스가 몇 분을 도착합니다, 이런 거 들어봤어, 얘들아? 몇 번 버스가 몇 분을 도착합니다, 이런 거 들어봤어? 그게 이제 GPS를 기반으로 한 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거든. 그냥 보여줄게, 얘들아. 여기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떠있는 뭘까, 이거? 비행기들이야. 우리나라 항공에 떠있는 비행기들. 보시면은 이 한번 볼게.
얘는 뭐냐? 아시아나항공인가 봐, 아시아나항공. 파리에서 서울로. 파리에서 8시 5분에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2시 46분에 도착할 예정이래. 이거 지금 실시간 위치다, 얘들아. 태평양 상공 한번 볼까? 태평양 상공? 이게 지금 전 세계 떠다니는 비행기들이야, 얘들아. 보시면은 뭐를 볼까요? 미국 가는 비행기 한번 볼까? 미국 가는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가 있나? 우리나라 비행기가 안 보이냐? 응? 앱이 좀 느린가? 대한항공 여기 하나 떠 있다. 보자. 이거는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일본 도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파리를 간다. 일본에서 오전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파리 시각으로 4시 53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지금 위치 기반을 활용한, 이런 게 이제 환경 문제에도 활용이 되는 대표적인 교통통신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 문제점. 지역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지역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서 춘천이라는 동네로 뭐가 뚫렸냐면은 지하철이 과거에 뚫렸어, 얘들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지하철이 뚫렸단다. 춘천이면 강원도에, 얘들아. 자, 서울에서 지하철이 춘천으로 확대가 된다니까 춘천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지. 왜? 자, 우리 춘천으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여행 오겠구나. 여행 오면은 당연히 숙박도 하고 돈도 쓰고 춘천 경기가 활성화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두 팔 벌려 환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사람들이 이제 당일치기만 해, 당일치기.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춘천 와가지고 닭갈비만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예전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그래도 1박이라도 했는데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와가지고 닭갈비만 먹고 당일치기로 그냥 서울로 가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점을 나왔거든. 이게 오히려 춘천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쇼핑하러 어디로 갈까? 서울로 가. 오히려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었네, 위축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지역격차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보통 대도시가 더 성장을 하게 돼, 대도시가. 또 예를 들어 볼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가 이렇게 뚫렸었거든. 부산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라 했지. 왜? 당연히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로 두 팔 벌로 환영을 했는데 그 해에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부산 시내 성형외과 울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되면 보통 대학생들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많이 시술들을 하나 봐. 근데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이제 부산 사람들이 성형외과 시술을 하러 어디로 갔다라는 거야? 서울로 갔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빨대 효과라고 한단다. 빨대 효과.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빨대 효과. 오케이? 이해가? 지역격차가 더 심화가 되고요. 해결 방안은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한다거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한다. 뭐 이런 피상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생태 환경 파괴 및 전염병의 확산 보겠습니다. 문제점. 교통로 건설에 따라 동물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셨나요? 부모님과 차 타고 가면서 뭐가 있지? 뭐라고 하냐? 로드킬이라고 하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은 생태통로라고 그래. 생태통로. 이런 걸. 왜? 들짐승들이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를 횡단 가게 되면 로드킬 같은 게 발생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요런 걸 이제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거야. 생태 통로. 보이시죠? 여기 생태 통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또 뭐가 있지? 자, 보시면은 그냥 혐자리긴 하지만 두꺼비들이 이렇게 산란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산란 때 얘네들이 도로를 막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운전자들이 이런 거 눈여겨보냐, 얘들아? 못 보지. 그럼 얘네들 과거에 다 어떻게 됐을까? 로드킬 당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오늘날 자, 이렇게 변화를 했다라는 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생태 환경에 어떤 통로를 건설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외래 생물종 전파 및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종 전파 및 생태계 교란 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는 건 좋다 이거야, 얘들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뭐 때문에 조금 힘들어라 했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명칭 이전에 뭐였니, 얘들아? 우한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 우한 바이러스. 그치? 글쎄 모르겠어. 나는 그게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래,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쳐. 그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게 왜 그런 거야, 이제? 전파된 거 아니야? 전파된 거. 전염된 거잖아, 전염된 거. 그치?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대륙을 여기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신대륙이야, 얘들아. 여기 누가 발견하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잖아. 그치?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을 했어. 누가 있었니? 여기에. 원주민이 있었어, 원주민. 야,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한 목적이 뭘까? 그의 어떤 가치나 철학, 그의 세계관, 그런 거 없어, 얘들아. 그냥 돈 되는 게 어디가 돈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기를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거든. 그럼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주민들의 싸그리 다 밀어야지. 그치? 근데 오자마자 야, 우리는 너네를 해치러 왔다. 그러면 원주민들의 반감이 있다 보니까 콜럼버스가 처음에 와서 원주민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야, 우리는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어.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면서 이불을 줘, 이불을 줘. 야, 너네들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자, 이렇게 헐벗고 자면은 위험해. 자, 우리가 따뜻한 이불을 가져왔어. 근데 그 이불에는 뭐가 있었을까? 병균이 이렇게 묻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잤더니 원주민들 어떻게 됐니? 다 전염병에 노출이 돼가지고 죽어나갔잖아. 과거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교통통신이 더 활발해지니까 이런 전염병 같은 게 더 확산이 되겠지.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대.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 응? 여러분들 뭐 최근에 치킨을 먹었다. 물론 국내산 닭도 있는데 우리나라 치킨집에서 유통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급식에서 먹는 닭고기 이런 거 대부분 브라질산이다, 얘들아. 근데 국내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어. 왜? 우리나라로 뭐가 유입이 될까봐. 조류 독감이 유입이 될까봐. 자, 이런 것도 이제 철저하게, 자, 생태계 환경, 전염병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넘어갈게요. 선박평형수라는 거는 조금 이따 보여주기로 할게. 선박평형수는 그냥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따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 볼게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화 보겠습니다. 생활공간의 변화, 생활공간이 가상공간까지 확대가 되었다. 생활공간이 가상공간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냥 집에 있으면 굳이 나가서 쇼핑 안 해도 돼, 얘들아. 뭘로 구매하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잖아. 부모님하고 할인점 많이 안 가지, 요즘은. 뭘로 많이 구매하시니? 어머니, 아버님들. 쿠팡으로 많이들 구매하시잖아. 그치?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게 보편화되었거든. 심지어 재택근무도 가능해졌다, 얘들아. 이런 걸 코로나 때 줌으로 많이 수업했지, 학교에서.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고, GIS라는 게 있단다. 밑줄. 자, GIS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아까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위치가 파악됐지. 몇 시 출발, 몇 시 도착 이런 것도 나왔지. 그 비행기가 뭐 아시아나항공이다, 대한항공이다 이런 것도 나왔지. 요게 이제 다 GIS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민으로 음식을 주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라이더님이 출발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뜨잖아. 그리고 라이더가 이렇게 오는 경로까지 보이지. 그것도 다 뭐가 되는 걸까? GIS 기반이야, GIS 기반. 몇 분은 도착합니다, 이런 거. 이해가? 자, 생활 양식의 변화 보시면은 정치 행정, SNS가 보편화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단톡방 있지? 거기 담임 선생님 있냐? 단톡방에? 담임 선생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소통이 오고 가냐? 뭐 담임 선생님 뒷담화는 뭐 얘기도 이렇게 물론 올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없다라면은 우리 반에 어떤 문제점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피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거죠. 자, 경제면에서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죠.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오늘날에는 택배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당일 배송, 샛별 배송 또는 로켓 배송, 자, 이런 걸로 이렇게 택배 산업이 발달을 하고 사회문화, 원격 진료 및 원격 교육,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이 되고 4차 산업을 통해 사물 인터넷, 집에 뭐 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뭐 AI 해가지고 잼미나이라든지 챗 GPT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되지. 자, 그리고 빅데이터 등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요것도 딱히 시험에서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 다음 페이지 볼래? 문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한대.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한다. 자, 이런 걸 이제 정보 격차라고 그래. 정보 격차. 예를 들어서, 야,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하고 촌락에 사는 할머님, 할아버님들하고 누가 스마트폰 잘 다룰까? 여러분들이 잘 다루겠지. 그쵸? 그리고 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이제 보편적이냐? 키오스크가 보편적이잖아. 그치? 햄버거 하나를 주문을 해. 주문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 메뉴를 뭐 추가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토핑을 하시겠습니까? 아, 엄청 헷갈려. 나 같은 경우도 헷갈린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어떨까? 더 헷갈리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구, 자, 티켓을 예매를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보편화되게끔 예매를 해. 영화 티켓도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해.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들 요거 온전케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자,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정보 격차가 되는 거야. 정보 격차. 됐어? 지우야? 자, 인터넷 중독.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감하겠지? 야,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너네? 유튜브? 야, 요즘은 유튜브 7분짜리도 안 보지. 뭐 많이 보냐? 쇼츠 많이 보잖아, 쇼츠. 어? 나도 그냥 침대에 누우면 보통 1시간 봐, 얘들아. 빠져들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런 거는 스스로가 잘 컨트롤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사생활 침해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도 뭐 흔하지. 여러분들도 뭐 스팸 문자 오나? 스팸 문자 오나? 그거 그냥 랜덤으로 보내는 거냐? 아니면 너네 정보가 털린 거냐? 뭐 지호님 뭐 이렇게 와? 문자가? 스팸으로? 네가 정보 뭐야 너의 정보를 비공개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랜덤으로 오는 거잖아. 랜덤으로. 근데 어떨 때 섬뜩한 게 뭐냐면은 내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면은 이건 내 정보가 털렸구나. 어? 뭐 서준님 뭐 어디 방에 초대합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가 되겠죠.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고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있단다 얘들아.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 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그러니까 단톡방 같은 데서 그냥 누구 한 명 공개 저격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사이버상에서 거의 따돌림 당하는 거. 요즘은 또 뭐가 있냐? 유튜브상에.
사이버 레카 같은 거 있잖아. 누구 한 명 저격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보면 돼. 이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또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확인했고, 다음 페이지 볼래? 자, 지역과 지역성 보겠습니다.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시 지역이야. 저 옆에는 촌락 지역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도시, 촌락.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밭농사 지역이고 여기는 논농사 지역이야. 여기는 사막 지역이고 저기는 뭐 열대 우림 지역이야. 다른 지표 공간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걸 이제 지역이라고 하고, 지역성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캐릭터가 있을 거거든. 뭐 예를 들어 서준이는 매사에 적극적이다. 지호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여러분 개개인만의 캐릭터. 그리고 MBTI가 18개잖아요. 18개인가 16개인가. 아무튼 그 개개인의 MBTI에 따라서 캐릭터가 드러나듯이 지역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캐릭터가 되는 거야. 그 지역의 캐릭터. 나는 동탄 주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거든. 야, 동탄만의 지역성이 뭐냐? 동탄만의 지역성 뭐가 있어? 호수? 그래, 뭐 신도시. 신도시 하면은 쾌적하고, 호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뭐 비교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동탄을 상징하는 지역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치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학원가. 그게 지역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명동 하면은 그냥 땅값이 비싸다. 요즘 뭐 성수동 하게 되면은 유행을 뭐 선도하는 동네이다.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지역의 캐릭터는 지역성이 되는 거야. 지역성. 오케이? 지역성이 되는 거고, 지역의 공간 변화 볼까요? 공간 변화의 요인, 산업화 도시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공간 변화의 양상. 우리의 생활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야, 동탄에 살면서 뭔가 불편한 점 있어? 나는 요 지역 정서를 잘 모르는데 뭐가 조금 불편하다.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가 좀 있나? 예를 들어서 나는 수원이거든. 나는 수원이야. 너네도 수원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 앞에 뭐가 들어서냐면 스타필드라는 게 들어서. 스타필드. 그러니까 스타필드면은 대형 뭐라고 해야 되니? 유통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들어서니까 처음에 좋아라 했거든. 근데 막상 들어서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길이 엄청나게 막혀. 지금은 조금 그렇다 친데 처음에 오픈 시즌에는 보통 그 지하차도 넘어가는데 5분이면 가는 거리가 40분이 걸렸단 말이야. 40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아씨, 이게 들어서면서 교통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동탄에도 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없냐, 너네는? 아무 생각 없냐?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 없으면 됐고. 자, 토지 이용, 산업구조, 인구 생태 환경 등의 공간 변화가 지역 주민들의 직업, 인간관계 및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직업의 변화. 그러니까 동탄하면은 대부분 어떤 산업에 종사를 해? 그렇지, 반도체. 그렇잖아.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끼고 있잖아, 얘들아. 부모님도 아마 삼성 쪽이 아닐까 싶거든.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 직업에 자, 영향을 주는 거지. 이해가? 자,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공간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해결 방안, 지역 구성원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자, 지역조사는 동그라미 치렴, 얘들아. 지역조사. 자, 그럼 지역의 공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자, 예를 들어 조사 계획 수립, 주제와 지역을 선정을 해. 주제와 지역을 선정. 자,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주제 뭐를 정할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도심의 교통 문제, 이런 식으로. 도심의 교통 문제, 이런 식으로. 자, 지역을 선정을 할게. 이동탄, 이런 식으로. 이동탄. 근데 나는 동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실내조사, 야외조사 묻구려. 실내조사, 야외조사. 동탄에 대해서 아는 게 전무하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포털이나 구글링 통해가지고 동탄에 대해서 일단 검색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동탄에 대한 과거의 신문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는 과정을 이제 실내조사라고 하는 거야. 실내조사. 자, 개괄적인 정보 수집이 끝났어. 자, 동탄이란 동네는 2010년대에 조성이 되었으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SRT 동탄역이 들어섰고, 자, 이런 정보가 수집이 되면은 나는 동탄으로 직접 가보는 거야. 내가 사전에 조사한 정보 내용과 내가 직접 보는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럼 나는 롯데백화점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망을 해, 이렇게. 아, 여기가 동탄, 제2동탄의 핫스팟이구나. 여기에 차량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자, 거기 살던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기 동탄, 언제쯤 길이 가장 정체가 되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량 정체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현지 주민에게 직접 면담, 설문조사, 직접 보고 촬영을 하고, 오케이? 자, 지역 정보의 분석 및 종합, 수직한 정보를 정리를 해.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지나가던 서준이와 지나가던 지호와 인터뷰를 했더니 서준이가 그래. 아, 원래 여기 길 많이 안 막혔는데 롯데백화점 들어서면 더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지호 같은 경우는 아, 원래 여기 한산 했는데 호수공원이 조금 어떻게 되더니 여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한다. 해결 방안, 여기에다 육교를 조성을 할지, 아니면 교차로를 더 만들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을 할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면은 지역조사 단계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됐냐,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로 이제 근일들을 몇 개 비워서 나올 여지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볼까? 문제를 76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76페이지까지. 선박 평형수라는 거는 그냥 메커니즘 알 필요 없어. 요거는 외래종이 유입 못하게끔, 관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선박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요 배에 외래종이 이렇게 유입이 될 경우가 있어. 그럼 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시 산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교란이 되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선박 평형수 장치라고 보면 돼. 그냥 한 예로 선박 평형수 뭐를 볼까? 안 나오네. 그냥 봐봐. 이런 애들이 배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싹 걸러게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싹 걸러게끔. 오케이? 이해가니? 뭐 담치, 서식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치가 서식을 한다 해가지고 배에 들러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싹 걸러줘야 돼. 자, 답부터 한번 가볼까요? 74페이지죠. 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교통통신의 발달, 뭐, 요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 13번에 2번은 같이 발달한 게 뭐냐? 뭐, 택배 산업 요 정도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14번은 선생님이 미처 설명을 안 했네. 14번은 양극화라고 그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양극화. 양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다, 이런 의미야. 그럼 요거를 해결할 내용 두 가지 뭐가 있을까? 직업 재교육 또는 고용보험 등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그것도 돼. 잘했어. 오케이. 됐냐, 얘들아? 자,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뭐를 볼까요? 앞에서부터 가보자. 서준아, 4번 요거 그림? 이거 국경이 갖는 의미가 왜 강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국경의 의미가 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2번. 이거 정답 2번이었어, 2번. 문제 2번?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국경의 의미가 갖는 의미가 강화되었다? 완화되었지. 완화되었지. 왜? 맘대로 해외여행 같은 거 맘대로 드나들 수가 있잖아. 이게 더 심화되면 우리 해외여행 같은 거 맘대로 갈 수 있어, 없어? 국경을 닫아버리는데. 그 얘기야. 몇 번이라고 했니, 너는? 5번.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멸종위기 동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맞아, 이거. 반달곰 같은 애들한테 GPS를 달아놓거든. 그럼 얘네 멸종위기가 있고 얘네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호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 국경이 완화되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9번이었나, 지호? 네. 9번 한번 볼까? 9번, 8번이요? 8번 문제? 네. 8번 문제는 사물의 센서를 도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 증강현실. 그냥 증강현실 갈게요, 증강현실. 그리고, 잠깐만. 사물 인터넷. 정답 5번인데, 5번? 5번인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3번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또! 없습니까? 없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 77에서 어디까지? 80까지 숙제를 해야 되고,